그러나 검찰이 자기에 관계없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다 그러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거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2심 재판부에서 김석기 전 경찰청장 재정시청 기록에 첨부된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 즉시 항고를 하고 기피 신청까지 한 검찰입니다. 그렇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피의자나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이유로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공소사실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본인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신빙성도 아주 의심스러운 박영웅이라는 한 범죄자, 피의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이것을 흘려서 전직 총리한테 이렇게 모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행위다. 즉각적으로 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은 이 진위 파악을 해서 누가 이런 흘리는 행위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이게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이 해야 될 그런 행위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할 것을 이 엄동설안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산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바다로 끌고 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따뜻한 안방으로 좀 모셔주기를 부탁합니다. 말이 세종시 수정이지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재벌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세종시 폐지입니다.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연기 군민의 생활의 터전을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재벌에게 땅을 퍼준다고 하면서 원래 사업 목적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 토지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재벌 특혜도시를 건설하는 국민 기망국이고 정부가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부의 유권 해석기관인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경제중심 도시로 되든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전면 개정을 하든 대체입법을 하든 어느 경우든 다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 13조 제2항에는 소급입법 외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연기군의 경우에는 토지 환매 소유권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 청구권을 지원하고 세종시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세종시 토지 환매 국민소송단을 구성해가지고 환매 청구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송의 지원과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송 지원 활동을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제 교육과기술부가 내놓은 외국어 고등학교 대책은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덮어둔 채 교육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그런 미봉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원하면 혁신형 자율계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내놓은 걸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과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그럴듯이 발표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200점 만점인데 160점은 영어 성적만으로 뽑고 나머지 40점은 면접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어의 비중, 영어 하나만 갖고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영어 1등급이 아닌 사람은 외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중학교라는 것은 균형 있게 이 학력을 쌓아 올라가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줘야 되는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영어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그런 편중된 그 기형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유치원부터 이 영어 사교육 한다고 그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 앞으로 이제 이 영어 사교육이 범람하는 이 문제는 이걸 더욱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안목에서 이 제도를 가야지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점의 면접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독서 능력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뭘 찾아서 공부하는 것을 그 40점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건데 누가 평가하느냐? 입학사정관제를 외고 입학에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양성하냐? 60시간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성한다는데 입학사정관제 미국에서 50년 걸려서 정착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입한 지도 지금 1, 2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설익은 제도를 고등학교 아이들 그 전형에 도입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성도 없고 객관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중학교에 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야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력과 독서력과 생활 상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면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학부모와의 대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충실하게 기록을 해둬야 그걸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인지 타인주도적인 학습 능력인지 뭐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학교의 교육의 현장은 담임선생님이 다른 학과목도 가르치면서 40명이 넘는 반 아이들을 어떻게 이런 생활 기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데서 입학사정관제로 한다 그러면 그로 인한 불공정성 시비로 교육 현장에 엄청난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한 가지 또 문제가 외고를 전공 외국어 이수 단위를 현재는 50%인데 그걸 10%를 더 올려서 60%로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외고 졸업생의 4분의 1만, 25%만 어문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시간의 절반을 외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공부만 학교에서 해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어문학 계열 외에 다른 전공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고액 사교육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고가 고액 사교육의 온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공 외국어 이수단위 비율을 또 10% 올려놓으면 이 고액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도 93%가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걸 더욱 가중시킬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외고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외고의 교육 목표인 어학 영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거, 고등학교 단위에서 어학 영재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어학이라고 하는 것, 영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국제화된 지금 지식기반 사회에서 모든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도구 과목입니다.